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운양과의 대표적인 것은 귤인데 그 귤하고 같은 운양과에 있는 유자, 도대체 유자는 어떤 나무인가? 귤하고 유자는 또 무엇이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라고 하면 우리 보통 유자차가 생각나죠. 유자차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 향긋한 향기에 매혹이 되는 것이 바로 유자차인데 영양도 많죠. 비타민 C도 많고 영양도 많은 요 유자차. 근데 일본 사람들은 유자차보다가 유자 된장을 많이 만들어 먹고 있다고 합니다. 유자로 된장을 만든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자나무는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의 남쪽 지방이죠. 중국의 남쪽 지방하고 타이완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따뜻한 지방이 유자가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유자나무가 자라던 것이 아니고 요 유자는 중국에서 당나라 시절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그때서부터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요 유자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하고 남해안 쪽에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처럼 남해안 해안 쪽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유자나무입니다. 이 유자나무는 키를 보면은 키가 보통 한 4m 정도까지 자랍니다. 높이가 4m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를 우리들은 작은 키 나무라고 합니다. 요거는 늘 푸른 상록수인데 작은 키 나무라고 하는 이유가 높이가 4m 이상은 거의 자라질 못한다. 그리고 높이가 10m 이상, 4m가 아니라 10m 이상 자라면은 요거를 작은 키라고 하지 않고 큰 키 나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교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4m까지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교목 앞에다가 소자를 붙여서 소교목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작은 키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나무는 나무 껍질을 보면 이렇게 초록색이 도는 갈색의 이러한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세로로 이런 무늬가 나타나면서 소나무나 이런 것처럼 소나무나 다른 나무들처럼 여기가 나무 껍질이 벗겨지거나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나무는 바로 유자나무는 바로 가지에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길고 뾰족한 가시가 많이 달려 있는 것이 이렇게 가시가 많이 달려 있는 것이 유자나무죠. 유자나무인데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귤을 보면은 귤나무를 보면 귤은 보면은 가지에 가시가 없습니다. 키는 유자나 귤나무나 거의 비슷하게 자라는 작은 키 나무이지만 여기에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에 가시가 없으면 귤이고 가시가 뚜렷하게 날카롭고 뚜렷한 가시가 많이 보이면은 요거는 유자나무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두 나무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 꽃은 4월달에서 6월달까지 되게 흰색의 꽃이 피는데 이런 흰색의 꽃이 피는데 정말 이 꽃은 예쁘기도 하죠. 예쁘기도 하면서 향기가 아주 강합니다. 강한 향기가 풍겨 나오기 때문에 이 유자의 꽃이나 귤의 꽃이나 향기들이 강하죠. 강해서 이 꽃에서는 향기가 강하니까 이 나무의 근처에만 가더라도 이 꽃이 피어 있을 때 달콤한 향기가 주변에 은은하게 퍼져 나오는 것이 바로 유자나무입니다. 유자나무와
귤나무는 같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요 꽃이 아주 특이합니다. 특이해서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5개가 있죠. 5개의 꽃잎이 있는데 꽃잎 속에 이렇게 수술도 있고 암술도 있습니다. 수술도 있고 암술도 있는데 잘 보면 다른 꽃들하고 좀 많이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술의 숫자가 20개에서 25, 20에서 25개 정도의 수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요 꽃밥들이 연한 노란색의 꽃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꽃밥 하나에 수술대가 1개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꽃밥 하나에 수술대 하나. 조금 크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밥 하나에 수술대 하나, 꽃밥 하나에 수술대 하나 이렇게 수술들이 20개에서 25개 정도가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다. 여기 보면 이 수술대들이 대개 다른 꽃들은 보면 수술대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생한다고 하죠. 이생해서 따로따로 수술대 하나에 꽃밥 하나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 수술대들은 서로가 딱 달라붙어서 통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을 우리들은 수술통이라고 합니다. 수술통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웅예통, 웅예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웅예통이 수술이 동그랗게 통을 이루면서 딱 달라붙어 있고 그 속에 이렇게 암술이 보입니다. 암술이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암술대는 보이지 않고 암술 머리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속에 암술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수술대를 이만큼을 잘라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잘라서 보았더니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요 수술대들이 전부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수술통을 이루고 있는데 그 수술통 속에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의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도 있고 요게 암술대도 거의 흰색에 가까운 암술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네모나게 보이는데 이거 사실은 둥근 겁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이러한 암술 머리가 연한 초록색의 암술 머리도 보이고 수술대는 수술대 끝에 꽃밥을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 사진에서는 꽃밥이 이미 터져서 꽃가루가 날아가서 여기 암술대에 달라붙어 있는 이러한 꽃가루가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여기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이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의 이런 뭔가가 보이죠. 이것을 우리들은 꽃의 쟁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꽃쟁반이라고 하고 이것을 한자로는 화반이라고 합니다. 화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꽃쟁반이라고 하는데 이 꽃쟁반에 수술대가 붙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꽃쟁반에 수술대가 이렇게 붙어 있고 꽃쟁반에 또 이렇게 꽃잎도 5개의 이런 꽃잎이 5개의 꽃잎이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바로 꽃쟁반에 붙어 있다. 그리고 요 씨방 부분이 보면은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보면 동그란 공 모양이 아니고 납작하죠. 좀 납작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 납작하게 보이는 부분이 나중에 열매가 되면 열매도 이렇게 좀 납작합니다. 납작해서 납작한 공 모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납작한 공 모양을 하는 것을 한자로는 편구형이라고 합니다. 편구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열매 껍질은 과피라고 하는 열매 과피라고 하는 열매 껍질. 이 열매 껍질이 이렇게 보면 좀 울퉁불퉁합니다. 매끈하지를 못하고 약간 울퉁불퉁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거 향기가 강하죠. 향기가 아주 강한 것이 바로 유자인데 요 껍질이 겉껍질이 열매 겉껍질이 과피가 외과피라고 하는데 요 과피가 열매 껍질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자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귤은 보면은 열매 껍질이 울퉁불퉁하지가 않죠. 울퉁불퉁하지가 않고 매끈하다.
매끈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귤입니다. 그리고 이 귤은 우리가 손으로 껍질을 까서 속에 있는 속살을 먹게 되는데, 이 껍질을 까면은 속에 붙어 있는 속살하고 겉껍질이 잘 떨어지는 것이 귤이죠. 잘 떨어지는 것이 귤인데, 거기에 비해서 유자는 열매의 겉껍질하고 요 속에 들어있는 속살인 열매살하고 겉껍질은 잘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잘 분리가 되지 않고 잘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열매를 우리들은 감가라고 하죠. 한자로는 감가라고 하고, 우리는 귤골 열매라고 합니다. 요 감가, 귤골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귤을 먹을 때 보면 요 겉껍질하고 속에 열매살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졌죠.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서 귤을 까면은 귤 속에 알맹이가 귤의 방이 보통 한 10개 내외 정도로 이렇게 방이 있게 되는 이러한 방을 가지고 있다. 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들은 감가, 한자로는 감과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감과라고 하고, 우리들은 귤골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유자도 마찬가지로 요 속에 귤과 마찬가지의 구조를 하고 있다. 귤과 마찬가지의 구조로 요 열매 껍질 속에는 여러 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 속살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귤골 열매라고 하고, 열매 지름은 4에서 8cm 정도 되는데, 귤은 보면은 귤은 요만하죠. 3에서 5cm 정도 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귤을 먹을 때 우리는 보통 씨앗이 없죠. 귤의 열매를 먹을 때 그 속에 씨앗이 정말 어쩌다가 한 개씩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개는 씨앗이 없는 것이 귤입니다. 그래서 귤은 씨앗이 없는데, 거기에 비해서 유자는 열매살 속에 씨앗이 제법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속에는 씨앗이 많이 있으면은 유자이고, 열매 속에 씨앗이 거의 없으면은 귤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귤의 향기보다가 유자의 향기는 훨씬 더 강하고 비타민 C도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귤을 가지고 유자청을 만들죠. 그래서 유자나무에 유자청을 만들게 되는데, 이 유자청을 만들어 가지고 유자청을 또 다시 유자청에서 우리가 따뜻한 물을 부어서 유자차를 만들어 먹게 되는데, 이 유자차는 비타민 C의 함량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자차를 마시게 되면 감기를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그런 용도로 하지 않고 이것을 유자 된장을 만들어 먹었죠. 유자 된장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 유자 된장은 유자 된장을 만드는 방법은 요것을 반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열매를 반으로 잘라서 요 속에 들어있는 씨앗도 물론 발라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열매살도 다 꺼내버리고, 겉껍질을 가지고 겉껍질에다가 겉껍질 속에다가 들기름과 깨, 밤 같은 것을 된장하고 같이 버무려 가지고 요 속에다 집어넣고 다시 뚜껑을 닫아 가지고 요것을 찌거나, 뜨거운 증기에 의해서 찌거나, 아니면은 요것을 겉껍질이 까맣게 탈 때까지 구운 것을 우리들은
유자 된장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유자 된장을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유자 된장을 수입해서 먹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자 된장은 향기도 좋고 유자 된장으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찍어 먹기도 하고 또 밥맛이 없다든가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먹으면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자 된장을 만들어서 먹는다. 일본 사람들은 유자 된장을 만들어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자차로 먹는다 하는 그런 지역마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나무는 나무의 잎을 보면은 귤나무하고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보면은 우선 귤의 잎을 보면은 귤의 잎은 요거 귤나무죠. 귤나무의 잎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여기를 잎끝이라고 하고 여기를 잎밑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여기를 엽저라고 하고 여기를 엽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엽저 부분에 여기 요 부분을 우리들은 잎자루라고 하죠. 잎자루라고 하고 한자로는 엽병이라고 합니다. 엽병이라고 하는 요것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잎밑이고 여기 잎자루가 있는데 잎자루에 보면은 잎자루에 이런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잎자루의 양쪽에 이런 날개가 붙어 있는데 날개가 아주 좁은 날개죠. 날개의 폭이 아주 좁다 하는 이런 잎자루의 좁은 폭이 좁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귤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유자는 그 잎자루의 날개가 크죠. 넓고 큽니다. 이렇게 넓고 커다란 잎자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잎자루에 있는 날개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에서 3cm 정도 되고 여기에서 여기가 2에서 3cm 되고 폭은 1에서 2cm 정도 되는 넓은 날개를 잎자루에 달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유자이고 유자에 비해서 귤나무는 그 잎자루의 폭이 좁아서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잎자루에 좁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두 나무는 유자와 귤은 잎자루의 모양을 가지고서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